자, 6페이지 봅시다. 6페이지 보면은 우리 오늘 원순열부터 나갑니다. 오늘의 목표는 중복조합 끝까지 다 나가는 거. 이항 정리도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항 정리는 오늘 나가면 오바 같고, 오늘 주로 나갈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1번하고 4번입니다. 2번, 3번은 아주 단순한 내용이고 이제 심지어 언제도 했던 거냐면은 고1 때도 했던 거고, 오늘의 목표는 1번하고 4번. 1번의 원순열, 4번의 중복조합. 요거 위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물론 중복순열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알아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원순열 보자. 원순열. 순열은 다 기억해요? 순열. 볼 때 배웠던 거. 팩토리얼은 기억하지? 야, 요거 NPR 기억나냐? NPR. 우리가 어차피 이거 경우의 수거든. 원순열이든 뭐 무슨 순열이든 중복조합이든 들어보면 전부 순열하고 조합이잖아. 그러니까 고1 때 배웠던 기본적인 순열하고 기본적인 조합, 얘네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먼저 순열, NPR이 무슨 뜻이었죠? NPR 뜻을 알아야 써먹지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뭐 하는 겁니까?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쓰였죠. 예를 들면은 뭐 해볼까? 6p3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6p3. 6p3인 어떤 뜻이냐면 서로 다른 6개 숫자로 할게요. 서로 다른 6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 중에 3개 뽑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쓴다기보다는 그냥 경우의 수로 접근하시면 돼요. 순열도.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올 수 있는 숫자의 개수 몇 개니? 6개, 5개, 4개.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로 계산했었죠. 그러니까 뭐 나오면 쫄지 말고 계산하시면 된다. 막 n 플러스 1p2 이런 거 나오면 쫄아가지고 막 못 쓰고 있는데,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되니? 그냥 n 플러스 1부터 2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순열이었지? 기억나지? 나지? NCR은 뭐였습니까? 얘는 그냥 지금처럼 계산하면 되는데 얘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더 많이 풀다 보면은 NPR은 쓸 일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NCR로 NPR이 99% 커버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NCR은 뜻도 알고 기본적인 성질도 알고 그 다음에 공식도 알아야 돼. 공식도 외워야 돼. NCR은 어차피 외워야 돼. 뒤에 나오면은 뒤에 이 조합에 관련된 내용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게 오늘 말고 다음 시간쯤에 할 수 있겠다. 이항 정리라 그래서 또 조합에 관련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뜻 먼저 한번 알아봅시다. 뜻 뭐였니? 뜻도 알아야 돼. NCR 뜻 뭐였냐? NPR을 일렬로 나열하고 쓴 거요. 그치. 요까지만 아는 게 NCR이었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에 쓰지. 무슨 개념이 없습니까? 순서의 개념이 없죠? 순서의 개념이. 그래서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에 쓰였고, 6C3으로 한번 해볼까? 6C3 계산은 어떻게 해요? 기억 못하는 사람 있을 수 있는데 6C3은 6P3 계산한 다음에 순서의 개념을 날려버리는 거거든. 순서의 개념이라 그러면 야, 이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뒤에를 다시 읽어보면은 뽑은 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잖아. 그럼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r팩토리얼이었잖아. 그래서 이걸 뭘로? r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여기서는 r이 3이니까 이렇게 계산했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계산했었냐? 6, 5, 4 한 다음에 뒤에 3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했었지. 기억나지? 그치? 기억나죠? 하나 더 해볼까? 8C5는 계산 어떻게 했었습니까? 8C5 요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8C로 대신에 뭘로 바꿔서 계산했었니? 8C 3으로 바꿔서 계산했었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8개 중에 5개 고르는 경우의 수나 8개 중에 5개 말고 남는 3개 고르는 경우의 수나 1대1 매칭이 돼서 같은 경우의 수였잖아. 그래서 조합의 중요한 성질이죠. 뭡니까? NCR과 뭐는 같다? NC, N-R은 같다. 요거 괜찮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하는 얘기인데 NP0, NC0, 0팩토리얼 이거 전부 다 얼마입니까? 전부 다 1. 괜찮지? 이거는 그냥 약속. 됐지? 괜찮지? 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원순열 할 겁니다. 원순열은 뭐냐면은 순열은 순열인데요. 뭐 할 거냐면 이제 원탁에다가 나열하는 거거든. 예를 들면은 여기 원탁에 같은 간격으로 요렇게 3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3개의 의자. 요렇게. 여기에다가 3개, 서로 다른 3개, 뭐 3명이라고 그럴까? 1, 2, 3번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어떤 멘트가 들어가느냐?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멘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원래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나와야 되잖아. 예를 들면은 여기 1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오고 밑에 조그맣게 쓸게. 1번 오고 3번 오고 2번 오고 그 다음에 2번 오고 1번 오고 3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오고 1번 오고 3번 오고 1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오고 2번 오고 1번 오고 이렇게 6가지 나와야 되죠 원래. 근데 여기서 잘 보면은 회전했을 때 일치하는 게 존재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1, 2, 3하고 그 다음 뭐가 같니? 2, 3, 1하고 그 다음 뭐가 같니? 3, 1, 2 얘네들이 같은 거지. 그래서 요거랑 요게 사실상 뭐 한 거다? 같은 배열이라는 얘기죠. 왜? 돌려봐. 이렇게 돌려버리면 삐기딕 돌려버리면 2, 3, 1 삐기딕 돌려버리면 3, 1, 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1, 3, 2 돌리면 2, 3, 2, 1, 3 2, 1, 3 돌리면 2, 1,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뭐 되는 겁니까? 전부 다 같은 배열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3명 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면 6가지 나와야 되는데 원순열은 몇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2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 하자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공식을 모든 교과서나 자습서나 문제집에서는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뭐 하는 거냐면 중복되는 것만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요거 공식으로 외우면 3 빼기 1의 팩토리얼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유가 뭐냐면 3팩토리얼 1열로 나열한 다음에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3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실전에서 하등 쓸모없는 공식입니다. 절대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원순열을 어떻게만 이해하면 되느냐? 이렇게만 이해하면 된다. 원순열의 핵심은 원순열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그냥 순열로 바꾸는 작업만 해주면 매우 쉽습니다. 뭐라고? 원순열을 그냥 순열로 바꾸는 작업만 잘해주면 굉장히 쉽다. 그러면 원순열을 그냥 순열로 바꾸는 작업은 뭐냐면 중복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되느냐? 여기에다가 누구든지 간에 한 명만 안 칩니다. 일단 뭐라고? 누구든지 간에 한 명만 안 치는 거야. 여기서는 아무 조건 없으니까 아무나 안 치면 되는데 조건이 나오는 거 있거든. 예를 들면은 뭐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싸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떨어뜨려 주세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왔습니다. 서로 마주보게 앉게 해주세요. 이런 조건들이 붙잖아. 조건들이 붙으면 조건 붙은 놈들을 먼저 안 치는 거야. 당연히. 여기서는 아무 조건이 없죠. 1, 2, 3, 3명을 안 치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1번을 먼저 앉혀볼게. 1번이 앉는 경우는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거든. 그러나 1번이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여기에 앉든 다 똑같은 경우의 수죠. 왜? 이거 가지고 돌려버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전부 다 뭐하다고요? 다 같은 경우다.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1번이 앉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한 가지입니다. 1번이 앉는. 왜? 더? 괜찮지? 1번 앉는 거 몇 가지라고? 한 가지. 그러면 한 명만 앉는 순간 이제 원순열이 아니고 뭐가 돼버리냐면 그냥 순열이 돼요. 왜? 1번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얘는 1번 오른쪽으로 첫 번째 자리, 1번 오른쪽으로 두 번째 자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 명만 앉는 순간 원순열은 뭐가 돼버리냐면 그냥 순열로 바뀌어버린다. 넘버링이 다 달리거든. 1번 오른쪽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아있는 2명, 3명, 2번, 3번 2명을 뭐 하시면 된다? 일렬로 나열하면 이렇게 1 곱하기 2 팩토리얼로 계산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공식 있죠? 1번에 보면은 n분의 n 팩토리얼에서 n-1 팩토리얼 공식 돼 있잖아.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이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뭐라고? 아무 쓸모 없어. 근데 우린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순열은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다. 그러면 원순열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여기서는 한 3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를 풀면은 너무 뭐 한 거야? 아까운 거야. 아까우니까 예제 문제는 내가 만들어줄게. 이거 너네가 숙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아깝거든. 그러니까 오늘 예정 숙제는 어디까지냐면요. 예정 숙제는 103번까지입니다. 24번에서 103번이 예정 숙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일이 어떻게 되지? 금요일하고 그다음 무슨 요일이냐? 수요일인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니까 부담 없겠죠? 괜찮지? 이 정도?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뒤에 있는 시험에 꼭 나온 문제 줄여서 10공문 여기도 문제를 일단 다 내주겠다 했는데 만약에 다음 시간에 너무 많이 질문이 나오고 이러면은 또 조절을 할 거고 제가 문제 낼게요. 자 여기 원탁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계시고요. 할머니 계시고요. 아버지 계시고요. 어머니 계시고요. 자식이 하나, 둘, 셋 7명이 놀러 왔다고 칩시다. 이 7명을 여기 원탁에 배열할 건데 이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7명이면 마주 앉을 수가 없나? 6명만 하자. 6명이면 마주 앉을 수 있다. 6명이면 이런 식으로 딱 배열되는 거라서 6명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주 앉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는 뭐 할 거냐면 이웃하고요. 이런 조건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마주보고 앉고 아버지 어머니는 이웃해서 앉고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아무렇게나 앉고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누구부터 앉힐까요? 한 명 먼저 앉혀야 된다 그랬잖아. 누구 먼저 앉힐까? 조부모님 먼저 앉힐까? 할아버지 먼저 앉히자. 할아버지 앉히는 경우 몇 가지라고? 한 가지. 할아버지 앉았다니 한 가지. 할아버지 한 가지. 그럼 할머니 앉는 경우 몇 가지니? 마주보고 앉아야 되니까 자리가 정해졌죠? 무조건 여기 앉아야 되잖아. 할머니 앉는 경우도 몇 가지니? 한 가지죠? 됐지? 그 다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웃해서 앉아야 돼. 이웃해서 앉으려면 이렇게는 안 되잖아. 이렇게 앉든가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앉는 경우는 여기 앉든가 여기 앉든가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네. 뭐 그거를 좀 이쁘게 쓰면 이씨1로 할 수 있겠죠? 왼쪽에 앉든가 오른쪽에 앉든가 지금 우리가 보는 구조로 만약에 왼쪽에 앉았다고 치면은 그 왼쪽에서 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뭐 할 수 있니? 줄 서서 앉을 수 있지. 곱하기 얼마? 2 팩토리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앉았다고 칩시다. 남아있는 두 자리를 자식들 2명이 뭐 하면 돼? 다시 2 팩토리얼 앉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원순열이. 이해되지 뭔 말인지. 괜찮죠?
그 내용이 8쪽에 유형 1번에 나와 있다. 도형의 색칠하는 것도 역시 뭐 할 거냐면 예제 문제 제가 만들게요. 이게 유형 1번이고요. 유형 1번이고 유형 2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형 2번은 지금부터 주사위에 색칠할 겁니다. 주사위가 무슨 도형이니? 정육면체지. 정육면체에 지금부터 우리가 6가지 색을 우리가 뭐 할 거다? 색칠할 거다. 여기다가 6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6가지 색을 뭐 1번부터 6번까지라고 대충 놓으시면 되겠네. 칠한다? 1번 칠하자. 1번 칠하는 경우 몇 가지니? 어디에 칠하든 돌려버리면 다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1번을 먼저 칠하는데 1번을 여기 먼저 칠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가 되겠죠? 됐지?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처음에 1번 칠할 때는 마치 원순열처럼 어디에 칠하든 돌리면 같아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 같은 자리도 있는데 다른 자리도 있다. 예를 들면은 앞면 보이죠? 앞면하고 옆면은 같은 자리니 다른 자리니? 돌려버리면 같은 자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앞면, 오른쪽 면, 왼쪽 면, 뒷면은 다 같은 자리네? 하지만 누구는 유일한 자리입니까? 마주보는 자리는 유일한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만 다른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우리가 색칠할 거냐면은 1번 마주보는 자리를 먼저 색칠할 겁니다. 네? 그럼 1번 마주보는 자리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번부터 6번까지 몇 가지? 5가지 가능하겠지. 얘는 유일한 자리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칠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 되겠죠. 거기에 2번을 칠했다고 칩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여기에 원순열 개념이 들어갔지. 근데 5가지에는 원순열 개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지. 근데 봐봐 다시. 이제 1번하고 2번 칠했지. 그럼 1번, 2번 칠했으면은 칠한 다음에 이제 돌려봐봐. 뭐하니? 모든 자리들이 다 같은 자리야 다시.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래서 원순열 개념 들어갔다가 안 들어갔다가 다시 원순열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4개의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이제 4개의 자리가 옆으로 돌려버리면 4개 자리가 원순열이 되는 거야. 다시 원순열이니까 남아있는 4가지 색 중에 아무 놈 하나 골라가지고 뭐하면 돼? 칠하면 되지. 3번 칠하는 경우 몇 가지니? 한 가지. 왜? 3번을 여기 칠하든 앞면에 칠하든 옆면에 칠하든 뒷면에 칠하든 돌려버리면 같은 거니까. 그래서 3번 칠하는 거 한 가지고요. 3번이 여기 칠해졌다고 칩시다. 이제는 뭐 되는 거니? 나머지가 다 넘버링 돼 있는 자리지. 중복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남아있는 3가지 색 뭐 하시면 됩니까? 3팩토리얼 계산하시면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한 가지는 첫 번째 색이고요. 첫 번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5가지 경우는 마주보는 면 칠하는 경우의 수고, 마지막 여기가 깔끔하게 무슨 순열 남아있는 원순열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괜찮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유형 2번의 문제를 하나 풀어봤다. 28번 같은 건 되게 쉽죠? 28번은 그냥 기본적인 원순열이지. 원탁에 4명 앉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28번이든 29번이든 30번만 조금 다르고 30번은 어떻게 풀면 되겠니? 얘랑 비슷하겠죠? 어딜 먼저 칠해야 되겠니? 밑면을 먼저 칠해야겠지. 밑면 칠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원순열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은 다각형 모양에 앉는 겁니다. 역시 제가 문제 만들게요. 여기 없는 거 먼저 만들어줄게. 유형 3번. 유형 3번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원이 아니고 중복이 발생은 하는데 원보다는 중복이 덜 발생하는 놈으로 만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정사각형 탁자에 8명이 앉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변에 2명씩 앉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여기에 1번부터 8번이 앉는 거야. 뭐라고? 여기에 1번부터 8번이 앉는 거야.
역시 공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 한다고? 한 명을 앉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긴 원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번, 8번, 1번부터 8번 앉히는 거랑 얘랑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 왜냐면 얘는 1번이 앉는 경우가 몇 가지였습니까? 한 가지였죠. 어디로 앉든지 간에 돌려버리면 같아지는 거잖아. 근데 얘는 1번이 앉는 경우가 한 가지가 맞다 아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다각형은 헷갈리면 뭐 하시면 되느냐? 내가 저기에 앉았다고 생각하고 오른손 왼손을 끄집어내면 돼. 뭐라고? 오른손 왼손을 끄집어내면 돼. 그럼 예를 들면은 요 자리 보이잖아. 요 별표 친 자리. 요 자리는 앉아서 어느 손을 끄집어내면 오른손 끄집어내면 뭐가 만져지는 거니? 저 꼭지점이라 그러나? 꼭지점이 만져지지. 이 자리는 어느 손을 꺼내야 꼭지점이 만져지니? 왼손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자리는 같은 자리다 다른 자리다. 아무리 돌려도 같은 자리가 될 수가 없죠. 이해되지? 그러면 뭐 하시면 돼? 별표 자리는 오른손 꺼냈을 때 꼭지점 만져지는 자리 해가지고 여기가 전부 다 별표 자리가 되겠죠. 여기는 왼손 꺼내면 만져지는 왼손 꺼내서 꼭지점 만지는 자리 해가지고 처음에 1번이 앉는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다. 별표에 앉든가 세모에 앉든가. 그래서 얘는 뭐 하시면 됩니까? 처음에 앉는 경우의 수만 잘 컨트롤 해주시면 나머지는 뭐 되니? 한 명이 앉는 순간 뭐가 된다고? 전부 넘버링 되잖아. 오른쪽으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곱하기 얼마? 7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뭔 말인지. 여기 직사각형도 있는데 직사각형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 길쭉한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길쭉한 이등변 삼각형. 여기 각이 같아. 그리고 여기에 자리가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1번부터 8번이 앉는 경우의 수치를 한번 풀어보세요. 1분 줄게. 1분 줄 테니까 여기에 앉는 경우의 수 한번 구해보세요. 암산 가능합니다. 나는 경우의 수는 좀 한다. 암산 가능합니다. 이게 맞겠다. 금요일부터 출발하면 오늘 진도 쫙 빼고 숙제가 좀 많아도 수요일에 질문을 다 받아주고 수요일에 진도를 조금 나가고 그럼 금요일에 잽싸게 질문 받고 다시 진도 쭉 나가고 이게 맞네. 푼 사람 손 확실해? 확실해? 슬쩍 적어봐. 이거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건 왼쪽 거구나. 그랬어 너도? 맞긴 맞는데 맞아. 더 이쁘게 써봐. 이쁘게요. 왜 안 적었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원순열은 이해됐어 이때까지? 여기에 8명이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도형을 보고 중복되는 자리를 잘 찾아낼 수 있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처음에 1번을 앉힐 거 아니야. 그 처음에 앉는 1번이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만 잘 판단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 이렇게 되겠지. 처음에 1번이 앉는 경우의 수 곱하기 몇 팩토리얼? 7팩토리얼 될 거 아니냐. 처음에 한 명만 앉으면 넘버링이 다 되는 거니까. 요거를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처음에 한 명이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그러려면은 같은 자리 다른 자리를 판단해야 되거든. 어디랑 어디가 같은 자리고 어디랑 어디가 다른 자리 판단 가능하냐 이거지. 풀었니? 아니야? 이거 어떻게 고치? 어? 이게 뭐야? 얘기해줄게 내가. 그런 것도 중요해. 계산할 때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자 질문이다. 여기까지 됐지? 약간 안 된 것 같은데? 어디가 안 되는 거야?
앞에 여기까지 다 됐어? 네. 자 이제 같은 자리 다른 자리 지금 같이 찾아볼 거야. 비표시한 곳 있죠? 얘랑 같은 자리 있는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얘랑 같은 자리 있습니까? 혹시? 얘는 어떤 자리니? 왼손 끄집어내면은 요 꼭지각이 만져져야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자리 중에서 왼손 꺼냈을 때 꼭지각 만져지는 자리 있냐 없냐? 없지. 꼭지각 만질 수 있는 자리는 두 자리밖에 없잖아. 근데 이 자리는 어느 손으로 만지는 거야, 꼭지각을? 오른손으로 만지잖아. 얘랑 얘랑 같은 자리라고요? 다른 자리라고요? 다른 자리입니다. 얘는 중복되는 자리 있다 없다? 없다. 마찬가지로 얘도 중복되는 자리 있다 없다? 없다. 요 자리랑 중복되는 자리 있을까? 얘랑 얘랑 혹시 중복될까? 너네 가제트 모르지? 가제트 형사 모르지? 팔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없나? 만화 캐릭터 중에? 있지 너네. 그거 뭐야?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친구들은 가제트 형사 그러면 있어. 가제트 형사 로봇 형사야. 늘어나라 팔 이렇게 팔이 늘어나는 거야. 너네 만화에 팔 늘어나는 거 있잖아. 그거 왜? 루피? 하여튼 그거 맞지? 루피 맞냐? 팔 늘어나는 거? 뭐 고무고무 해가지고 이 자리는 너 몰라 너도? 이때 뭐 그런 게 있대. 팔 늘어나는 거 있대. 루피 맞아? 루피가 팔 늘어나는 캐릭터래. 맞아? 넌 알아? 넌 알아 몰라? 은백이는. 그런 거 같아. 아이씨 새끼들 뭐야. 야 너네는 그러면 근거고 기면 긴거가 아니면 아닌 거지. 넌 모르고. 넌 알아 몰라? 알아? 웬만하면 알던데.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몰라도 되지. 넌 알아야지. 아니야? 여학생들은 그런 거 안 보나? 어쨌든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여기 루피가 앉았어. 구분이 안 되면 이런 루피라도 앉혀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왼쪽으로 고무고무하면 왼쪽 팔이 어딜 만지는 거야? 꼭지각을 만지잖아. 얘는 왼쪽 팔이 꼭지각 만지냐? 밑각 만지잖아. 같은 자리 다른 자리. 다른 자리. 얘는 오른손이 어딜 만지니? 밑각. 얘는 왼손이 밑각 만지잖아. 얘도 다른 자리. 얘랑 얘랑 같은 자리겠니? 왼손 밑각. 선생님. 얘 왼손 밑각 잡았고 얘도 왼손 밑각 잡았으니까 얘랑 얘랑 같은 자리 아닙니까? 같은 자리겠냐? 아니잖아. 같은 자리 있어 없어? 없어. 그 답이 얼마야? 8 곱하기 7. 함정 문제입니다. 함정 문제이자 동시에 같은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명이 답을 이렇게 똑같이 적었어요. 근데 보통 요걸 어떻게 적니? 보통 이렇게 그냥 적죠. 그냥 8팩토리얼로 적죠. 이게 다 다른 자리거든. 다 다른 자리니까 그냥 순열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낸 이유가 뭐라고? 같은 자리 다른 자리 구분하는 그 연습을 좀 하시라는 거고. 지금처럼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왼팔 오른팔 이렇게 끄집어내서 만지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같은 자리 없네 한 번에 이해가 될 텐데 처음에는 뭐야 어디가 같은 자리인지 다른 자리인지 감이 안 온다 그러면 끄집어내라는 얘기.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다? 8팩토리얼. 괜찮죠? 자, 넘어갑니다. 해서 원순열이 끝나버렸어요. 지금 원순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뒤에 15페이지 가면 또 나옵니다. 원순열. 그때 나오면 또 나오고요. 나중에 우리 시간 나면은 문제풀이 수업할 건데 그때 또 이제 원순열 문제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원순열은 이걸로 보다 1단락 됐습니다. 괜찮죠? 별거 아니구나. 처음에 한 명만 앉힌 다음에 뭐 하면 된다? 그냥 순열로 접근하시면 된다. 괜찮지?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중복순열 나옵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명칭이긴 하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중복순열은 1번 기호 또는 공식을 따로 외웁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중복순열 잘 안 씁니다. 뭐라고? 중복순열 잘 안 써. 예를 들면 너네 이런 거 있었잖아. 고1 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었지. 이런 거. 자,
문제 한번 내보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문제 있었죠. 그럼 이거 풀라 그러면 어떻게 풀었었냐? 어떻게 풀었었니? 뭐 공식 외웠었나? 하나씩 그냥. 그치. 누구한테? 정의역에게 아니면 공역에게? 당연히 정의역한테, 정의역 한 놈들한테 뭘 주는 거니? 선택권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겨우의 수 잘하려면은 내가 직접 다 긋는 게 아니라 이 자식들 한 놈들에게 뭐 해주면 됩니까? 선택권을 부여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야, 1. 너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이런 식으로.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얘가 1로 갔다고 치자.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3가지야? 여전히 4가지야? 여전히 4가지죠. 왜? 갔던 데를 또 가도 함수라고 우리가 하잖아. 그럼 얘도 4가지네? 그럼 3도 4가지겠지. 그래서 이 4, 3번을 전부 다 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4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잖아. 근데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외운다고요? 안 외운다고요? 안 외운다고요. 안 외운다고요. 이걸 우리가 중복순열이라 그러거든. 근데 이걸 우리가 고1 때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진 않았잖아. 그래서 중복순열은 기호만 따로 그냥 외우시고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풀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된다. 그럼 뭐냐? 얘는 n 기호는 외워야지. 막 확통 1번, 2번 문제라든가 주관식 1번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오냐? n 파이 r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외우세요. 얘는 n의 r 제곱을 말합니다.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얘기죠. 얘를 중복순열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하겠다고요? 1번부터 11번부터 14번까지를 여기다 배열할 겁니다. 그런데 쌤 3칸밖에 없는데요? 아니, 안 뽑히는 거 있어도 상관없고 뽑은 거 또 뽑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중복순열은.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 다 올 수 있죠? 뽑았던 거 또 뽑아도 된다 그랬지. 옛날 순열할 때는 4가지, 3가지, 2가지였잖아.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4가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걸 중복순열이라고 합니다. 공식만 따로 외우시면 돼요. 공식을 물어보면 공식은 요 외웠던 걸로 쓰면 되고 실전에서는 뭐 한다고? 그냥 경우의 수로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헷갈려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복순열도 좀 아시면 좋겠네. 대표적인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게 2번 나옵니다.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r개. 구분 안 된다. 얘도 구분 안 되고 얘도 구분 안 되면 중복순열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떤 식으로 또 나오냐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리가 이런 거 하죠. 무기명 투표, 기명 투표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이거 좀 알아야지. 기명 투표가 뭐냐? 투표를 하긴 하는데 그 투표지에다 내 이름을 적는 거지. 그러니까 너네 5명이 투표를 한대.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수요일에 휴강합시다 안 합시다. 투표를 하는 거야. 근데 니네 이름을 적어야 돼. 내가 니네 이름까지 다 보는 거야. 그러면은 비밀 투표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눈치 게임 해야 되는데 여기 4명은 뭐야? 휴강 안 하겠습니다. 수업하겠습니다. 얘 혼자 뭐 한 거야? 휴강합시다. 적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게 무기명 투표도 나중에 한다. 그랬을 때 기명 투표를 할 때 너네 5명이 투표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참고로 투표는 O 아니면 X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명도 서로 다른 사람이니 사람은 무조건 서로 다른 거다. 서로 같은 사람이라는 건 없어. 뭐 클론도 아니고 다 다르지. 그리고 투표 용지도 뭐야? 다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되잖아. 그럼 이게 전형적인 서로 다른 거. 사람도 서로 다르고 투표지도 서로 다른 거거든. 그러면 이게 전형적으로 뭡니까? 선택권 주면 되는 거예요. 투표지한테 선택권 주겠니? 너네한테 선택권 주겠니? 투표지가 너네 이름 적는 게 아니잖아. 너네가 투표지에다가 OX 적는 거잖아. 그러면 1번
적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2번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풀지 2의 5제곱 중복순열이네요.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풀 거야. 이거는 이제 중복순열이 아니겠지? 왜? 무기명 투표니까 5개의 투표용지가 뭐 되겠니? 구분이 안 돼버려. 그럼 이거는 다른 걸로 풀어야 되겠네. 이거는 나중에 뭘로 풉니까? 나중에 중복 뭐가 없어? 순서가 없어졌으니까 중복 조합으로 풉니다. 예. 괜찮죠? 하나 더 해볼까?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야. 어딘가에 뭘 집어넣는다 이러면 일단 뭘 확률이 높다? 서로 다르다. 중복순열일 확률이 높다. 필통이 5개가 있대. 4개가 있대. 근데 얘가 서로 다른 필통 4개래. 여기에 서로 다른 연필 5개를 넣는데 서로 다른 필통 4개에 서로 다른 연필 5개를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건 다 있습니다. 늘. 단 빈 필통이 있어도 무방하다. 빈 필통이 있어도 무방하다. 그럼 너네는 뭐 하면 되느냐? 필통 4개를 쫙 깝니다. 필통 4개를 깔아. 이렇게. 필통 4개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서로 다른 5개의 연필이 있겠죠? 서로 다른 5개의 연필을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 돼. 필통이 연필 안에 들어가니 연필이 필통 안에 들어가는 거니? 연필이 필통 안에 들어가잖아. 야, 1번 연필 어디로 갈래?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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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야. 중복순열은. 이해되죠? 실전에서 중복순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우리는 1번 기호만 아시면 된다. 괜찮지?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 위주로 해서 38번에 나오죠. 기명투표. 너네가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39번이거든. 39번을 풀면은 내가 너네 거기 필기할 거지. 필기 안 하는 걸 추천합니다. 필기하지 마세요. 39번 여러분들이 풀어 오셔야죠. 39번 보시면 모스부호라고 들어봤죠? 나도 이거 할 줄을 모르는데 요거 2개 날린답니다. 모스부호 여기서 쓰는 사람 생길지 몰라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군대 같은 데 가서 모스부호 쓸 수도 있어. 선생님 저희는요 몰라. 여기서 여군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모스부호 날리는데 이 모스부호를 3개 이상 5개 이하를 쓴답니다. 모스부호를 요렇게 써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단원이 경우의 수거든.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경우의 수 잘하려면 뭐만 잘하면 끝나냐면요. 이게 경우의 수 잘하는 핵심입니다. 분류를 잘하셔야 돼요. 분류.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무지성으로 막 구했다가는 이게 틀리는 경우가 둘 중에 하나거든. 무조건 경우의 수는 뭐 했든가 세야 되는데 카운팅해야 되는데 빼먹든가. 그 다음 뭐 있니? 한 번만 카운팅해야 되는데 2번 이상 카운팅하다가 틀리는 거거든. 이거 2개만 없으면 100% 맞추는 거야. 근데 무지성으로 카운팅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니? 이거 아니면 이게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러가 안 나려면 뭐 하셔야 되니?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분류를 잘 하셔야 돼. 분류. 얘는 분류를 어떻게 할까? 모스부호 쟤네들을 3개 이상 5개 이하로 쓰래요. 쌤, 분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경험입니다. 분류를 여러 가지로 잡아보고 요렇게도 잡아보고 요렇게도 잡아보고 이 분류는 좀 안 좋은 분류구나. 시행착오도 거쳐야 돼. 무조건. 항상 좋은 분류만 할 수는 없거든. 이게 좋은 분류인 줄 알았는데 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에러가 날 확률이 높더라. 그런 걸 경험적으로 많이 겪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풀다 보면은 내 풀이하고 약간 다른 경우가 생길 거야. 그러면 그 풀이를 나한테 얘기해줘야 돼. 쌤 저는 요렇게 풀었는데 답이 안 나오던데 얘는 왜 안 나왔습니까? 그럼 내가 그러겠지. 멍청아. 그거는 중복되잖아. 이런 부분이. 멍청아. 이걸 빼먹었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풀이를 뭐해? 틀리면 얘기해. 왜 틀린지도 알아야 돼. 자기 풀이가. 오케이? 얘는 어떻게 분류하면 될까요? 무지성으로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개 이상 4개 이하니까 이런 기호가 있겠네. 신호가 있겠네. 짝대기만 4개 연속으로 따다다닥 보내는. 그리고 점, 짝대기 점, 점이라는
신호도 있겠네. 즉 무지성으로 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했다가 답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니? 얘는 어떻게 분류할까? 가장 기본적으로 신호를 기호의 개수. 쓰는 기호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세요. 기호를 3개 이상 5개 이하로 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선생님 당연히 얘는 쓰는 기호가 3개일 때랑 4개일 때랑 5개일 때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쓰는 기호가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분류하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처음에 보낼 때 보낼 수 있는 신호의 개수 몇 가지 이렇게 보내는 거지. 보내는 게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이게 2에 3승, 2에 4승, 2에 5승. 이것만 쭈르륵 모아보면 됩니까? 더하면 끝나는 거죠. 괜찮지? 얼마니? 8에다가 16에다가 30. 2를 더하는 거니까 40 더하기 16에서 56까지 되겠죠. 분류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류만 잘하면 뭐도 끝이냐면요. 경우의 수도 끝이지만 확률도 끝입니다. 우리가 확통이 경우의 수에다가 확률에다가 통계로 이루어졌거든. 그러면 분류만 잘하면 이거 끝이고요. 자동으로 이것도 끝이고요. 통계의 절반도 끝입니다. 통계의 절반은 확률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진짜 통계는 얼마 안 돼. 진짜 통계라 그러면은 뭡니까? 본 적 있을 거야 너네. 그 사람들이래. 우리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하든가 지방선거 한다든가 대통령 선거할 때 TV에 한 번은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너네가. TV 같은 거 보면은 왼쪽 하단에 뭐라고 돼 있니? 몇 퍼센트 오차로 신뢰도 몇 퍼센트 막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걸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1월 말쯤에 할 거야. 오차가 뭐였는지, 신뢰도가 뭐였는지 우리가 직접 통계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야. 할 거라고 나중에. 근데 그거는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 전까지는 전부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가 절반 이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유형 5번 볼게요. 유형 5번. 유형 5번은 얘를 하기 전에 하나 정리 좀 합시다. 뭐 할 거냐면 배수 판별법 정리 좀 하고 가자. 알고 있겠지만 배수 판별법 확인 좀 하자. 어떤 배수 판별법이냐면 2의 배수 판별법, 3의 배수 판별법,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7의 배수 안 합니다. 8의 배수, 9의 배수 판별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가자. 요거를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2의 배수 판별은 너네 할 줄 알지? 그냥 쉽게 말하면 짝수 홀수잖아. 2020 여러분들이 몇 학년도입니까? 수능은 2026학년도잖아. 이거 짝수니 홀수니? 바보 같은 질문이죠?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짝수. 질문. 왜 짝수니? 2로 나눠 떨어지니까. 근데 이걸 직접 2로 나눠봐야 돼. 선생님 2로 나누면 1013 아우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2의 배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만 보니? 마지막 거만 보지. 그럼 하나 더 물어보자. 진짜 멍청한 질문 같은데 왜 마지막만 보면 되니? 앞에 거는 상관없나? 앞에 거는 10에 저희가 선생님 뭐 멍청한 짓입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요 12 누구의 배수니까 12 2의 배수니까 여기는 무조건 2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만 보면 되지요. 맞지? 이거 왜 이렇게 모아놨겠니? 이렇게 배수를 판별하는 같은 원리가 있다는 거야. 여기 같은 원리로 판별하는 겁니다. 같은 원리. 그러면 4도 같은 원리잖아. 4는 야 이거 4의 배수냐 4의 배수 아니냐? 아니야. 4의 배수 왜 아니지? 4의 배수 판별은 어떻게 하라고 배웠니? 뒤에 자리 두 자리. 맨 끝에 두 개만 보라 그러지. 왜 맨 끝에 두 개가 보면 되겠니? 100이 뭐기 때문에 100이 4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2000 더하기 26으로 가는 거죠. 왜? 20
집중하는지 보는 거야. 진짜야. 집중하는지 보는 겁니다. 집중합니다, 이 남학생들. 이게 나 알고 있었어? 집중 안 했지? 나는 다 아는데. 자, 집중해. 여기까지가 자동으로 4의 배수니까 뒤에 거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쵸? 야, 5의 배수도 똑같죠? 5의 배수는 역시 너네 맨 끝에만 보잖아. 이유가 뭡니까? 10이 뭐기 때문에? 10이 5의 배수이기 때문에 10의 자리부터는 자동으로 전부 다 5의 배수라서 끝에 거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8의 배수 판별은 어떻게 하죠? 8의 배수? 8의 배수는 1000이 8의 배수입니다. 1000이 8 곱하기 얼마니? 125인가? 아니,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네 곱하기 계산하는 거 좀 편하게 하는 방법, 이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주면 계산 편해지죠. 그치? 그래서 8의 배수는 뭐 하면 되니? 마찬가지로 1000의 자리 자르고 요것만 보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원리라는 거죠. 괜찮지? 3의 배수 판별할 줄 알지? 야, 2026 3의 배수냐 아니냐? 아니야. 어떻게 빠르게 계산? 3으로 잽싸게 나눴나? 아니지. 어떻게 한 거야? 다 더했어. 자릿수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그게 3의 배수면 원래 숫자도 3의 배수입니다. 이런 거 배웠죠? 이거 원리 궁금한 사람 얘기해라. 별거 아니니까. 원리가 뭐니 이건 또. 원리는 까먹었지. 몰라도 돼요. 궁금한 사람은 얘기하세요. 궁금한 사람은 제가 알려줄 테니까 3의 배수 이렇게 판별합니다.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네 10으로?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지 2026. 그럼 얘는 9의 배수입니까? 마찬가지로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인데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가 아니라서 얘는 9의 배수도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6의 배수 판별은 어떻게 합니까? 6의 배수 판별. 그치. 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생겼니? 2 곱하기 3으로 생겼잖아. 그럼 6의 배수가 되려면 짝수이면서 3의 배수가 돼야 돼. 짝수인지는 끝에 자리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3의 배수인지는 자릿수의 합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6의 배수 판별합니다. 됐지? 그래서 이게 1차적인 뭐야? 1차적인 배수 판별법. 그럼 2차도 있습니까? 2차도 있어요. 웃긴 게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앞으로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2개를 뽑아 자연스럽게 쓰자. 뽑은 두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건 조합 개념이 들어갔지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푸니? 아씨 큰일 났네. 이거 다 해야 되나? 이게 1차적인 배수 판별법이고요. 2차적으로 이제 뭐 할 거냐면 숫자와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됩니다. 4의 배수가 됩니다. 이걸 접근하셔야 되는 거거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의 배수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풀죠? 분류합니다. 1부터 10까지 이 숫자들을 분류합니다. 어떻게 분류하는 거니?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합이 얘네들 숫자를 뭘 기준으로 분류하는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는 거야. 3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이든가 1이든가 2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이런 표현 본 적 있을 거예요. 3K 모양, 3K 플러스 1 모양, 3K 플러스 2 모양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0인 놈들, 1인 놈들, 2인 놈들. 원래는 엄밀하게 하면은 이렇게 더 많이 씁니다. 원래는. 근데 너네 밑에 거 잘 와닿지가 않잖아. 이런 거 잘 와닿지 않지. 이게 더 보기 편하지.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1 되는 게 밑에가 보기 편해, 위에가 보기 편해. 위에가 보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왜냐면 n이 얼마면은 n이 자연수면은 n자리에 1 대입했을 때 1, 2, 3 2 대입하면 4, 5, 6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가 표현되거든. 여기다가 쓰려면 뭐 하셔야 돼요? k는
0 이상의 정수. 근데 이 골 때리는 게 0 이상의 정수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출제자들이. 어떻게 쓰냐면 K는 골 때려요. 아닌 정수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대충 쓰면 된다. 그냥 분류만 할 거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0 되는 놈들이 몇 개 있습니까? 3놈 있죠? 3, 6, 9. 나머지가 1 되는 놈은요? 4놈 있죠? 나머지가 2 되는 놈은 다시 3놈 있겠지? 그리고 뽑아가지고 두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놈들끼리, 어떤 부류들끼리 뽑아가지고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될지. 예를 들면은 3의 배수 2개 뽑아서 더하면 3의 배수 되죠. 나머지 1 되는 놈들 2개 뽑아가지고 더하면 3의 배수 될 리가 없겠죠. 같은 부류를 뽑았을 때를 말하는 거야. 나머지 2 되는 것끼리 뽑아서 더하면 3의 배수 될 리가 없겠죠. 예를 들면은 3 더하기 6은 된다고요. 오케이라고요. 근데 나머지 1 되는 거 1하고 10이 나머지가 1씩 되는 거잖아. 3으로 나눌 때. 얘는 안 된다는 얘기지. 나머지가 2 되는 거 뭐 있습니까? 5하고 8이니 이런 애들도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는 게 뭐가 있다? 일단 3의 배수 2개 뽑는 케이스 가능하네. 그 다음 서로 다른 부류가 더해져서 3의 배수 될 수 있지. 뭐라고 뽑으면 되니? 얘하고 얘 뽑으면 되지. 이해되죠? 그래서 첫 번째 3C 들어갑니다. 3C. 3C가 뭐예요? 3의 배수 3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의 수.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중에 하나 뽑고 여기 중에 하나 뽑는 케이스잖아. 해서 나머지 1 되는 거 넷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2 되는 거 셋 중에 하나 뽑고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2개 뽑았을 때 그들의 합이 3의 배수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지. 요거 3이고요. 4, 3, 12가 돼서 총 15가지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치 1차적인 기본적인 배수 판별법 아셔야 되고요. 숫자들의 합이 어떤 특정한 배수가 되는 케이스. 여기서는 3의 배수 물어봤잖아. 이게 만약에 4의 배수로 바뀌면 어떻게 되니? 4개로 분류하셔야 되지.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0, 1, 2, 3 되는 이런 케이스로. 그리고 숫자 2개 더했을 때 4의 배수 되는 게 뭐가 있을까를 또 생각하셔야 되겠네. 괜찮죠? 4의 배수면 좀 더 복잡해지겠지? 몇 가지 있어 보이냐? 4의 배수 2개 뽑아도 되고 나머지 2 되는 거 2개 뽑아도 되고 그 다음 뭐 있니? 나머지 1 되고 3 되는 거 2개 뽑아도 되고 한 3가지로 분류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셔야 한다. 배수 문제 여기 나와주면 좋은데 하나도 없네. 11번 11번 가니까 홀수 짝수 정도 나오네. RPM이라서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일반적으로 쉬울 거고 이제 이 뒤에 19문 가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많이는 안 올라가고 조금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맨 뒤에 실력업이라고 이제 몇 문제 있어. 한 4-5개씩. 여기 가면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 근데 그래봤자 센 C단계보다는 여전히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낮다. 그리고 풀다 보면은 문제 좀 더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들 거야. 들어야 돼. 그랬을 때 뭐 해달라? 쌤 저 문제집 요거 하나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저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럼 내가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나 찍어가지고 뚫어가지고 스프링 돌려가지고 만들어줄 테니까 얘기해.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유형 5번 문제죠. 유형 5번 문제 뭡니까? 1학년 때 배웠던 내용하고 이제 섞여서 문제가 나옵니다. 43번 같이 봅시다. 지금 몇 시죠 근데? 2시 반입니다. 2시 반. 좀 쉬었다 할까? 괜찮나? 쉬었다 해.